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98쪽에 질문 있나요? 666번 답이요. 66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99쪽 넘어가고요. 100쪽 277번 답이요. 77번에 5번. 74번. 74번 답 네. 4번. 그 다음에 101쪽 684번 답이요. 84번에 3번. 넘어갑니다. 102쪽 88, 89 답. 88에 3번이고 89는 A는 2 이하. 그 다음에 103쪽 694번 질문. 94번 질문 97. 97번 질문 네. 네 94번 7 98번도 질문. 98번도 질문. 자 94번 보겠습니다. 3단 논법은 쌤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죠. P는 not R이고 Q는 R이고 not S는 R이 오늘 참일 때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기억 R이면 not P다. 니은 P면 S다. 디귿 Q는 not P다. 리을 Q는 not S다. 선생님이 저렇게 쓴 건 다 Q예요. 자, 우리가 이로 3단 논법을 볼 때는 일단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연쇄 반응 일으키는 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내가 이거 대우명제 해볼게. 자, 요 놈 대우명제 해봤더니 not R은 not Q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P면은 not Q가 되는 거지. 맞아요? P면은 not R이니까 not Q죠. 그래서 우리는 P이면은 not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내가 대우명제 써보니까 뭐면 뭐예요? not R이면 S예요. 그러면 또 T면은 not R이니까 S도 되겠죠. 그쵸? T면은 S도 된다는 거야. 그치? 대신 얘랑 얘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쓰고 이제 각각의 대우명제까지 나머지도 다 써봅시다. 자, 요 놈의 대우명제 뭐예요? R이면 not P다. 여기도 대우명제 써볼게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Q이면 not P이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not S이면 not P이다.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참인 거 몰라봐. 자, R이면 not P 어디 있어? R이면 not P 여기 있죠? 그치? 이건 첫 번째 그냥 배우명대로 참. 니은 P면 S이다 어디 있어? 여기 밑에 3단 논법으로 참. Q이면 not P다 어디 있어? 3단 논법의 대우명제에서 참. 이걸 리을 Q이면 not S이다 어디 있어? 없죠? 얘는 없어요. Q랑 S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빠짐없이 다 찾으면 돼요. 근데 아마 처음 하는 거니까 어색할 거야. 어색할 거야. 그래서 내가 3단 논법을 적용시킬 때는 일단 대우명제까지 포함을 해서 쭉쭉 이어질 수 있는 거 다 써주고 나머지에 대한 대우명제를 다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밖에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97, 98 보면 되겠죠? P가 Q이기면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충분이긴 맞지만 필요는 아닌 것을 고르세요. 기억. P는 A는 1보다 크고
크고 B는 1보다 크다. Q는 AB 더하기 1이 A 더하기 B보다 크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해놨네. 니은 P는 AB가 절대값 AB랑 같다. Q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이다. 디귿 P는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Q는 A는 C보다 크다. 자, 볼게요. 우리가 P 충분 조건이지만,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Q가 더 크다는 거야.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는 P가 Q이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P가 항상 Q의 부분 집합인데 P랑 Q는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요 말이. 그래서 기억을 볼게요. 기억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이거 Q가 문제야. Q가. 자, Q를 한번 볼게. Q는 우리가 이 식을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거 부정방정식 푸는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A-1 곱하기 B-1이 0보다 크다가 나와요.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A-1과 B-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둘의 곱이 양수가 나는지.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냥 요 놈과 요 놈의 부호가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같은 의미로 얘도 A가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다가 아니라 A-1은 양수이고 B-1도 양수이다를 보면은 얘는 부호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둘 다 뭘 하래? 야, 그렇지. 양수가 되래. 자, 그러니까 P이면은 Q인 건 맞지만 Q라고 해서 꼭 P다? 아니죠. 마마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맞는 말이에요.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그지? 그럼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에서 P는 자, AB라는 값이 절대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AB는 무슨 수다? 양수다, 무수다? 양수. 양수다. 0은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0 이상이다. 그러려면은 Q는 자 A는 양수이고 B는 양수여야 될까요? 무조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가 안 돼?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네. 그치?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잖아.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네요. 충분 조건이 아니어서 탈락입니다. 더 안 봐도 돼. 얘는 오히려 어떤 조건이야? 양수이면 이거 성립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인 거야. 그래서 무슨 조건인지 또 내가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친구는 필요 조건이었어. P가 Q이기에. 디귿은 당연히 될 것 같아. 그지?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는 C보다 큰다. 되죠? 예, 내려가는 거 돼요. 자, 근데 왜 올라가는 건 안 될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A가 C보다 크대. 그런데 A랑 C 사이에 B가 항상 사이에 있어야 돼? 아니. 아니지. 우리가 임의의 실수 B에 대해서는 뭐여도 돼? B가 더 큰 수지만 여전히 A가 C보다 클 수 있었죠. 네. 그러면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하진 않겠네. 지금 P는 무조건 B는 A와 C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그지? 그래서 디귿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또 맞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B, C가 무조건 이 순서대로 적혀 있냐? 아니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얘까지 있는 거야. 그치? 얘면 얘지만 얘는 얘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판단하는 게 많이 헷갈려요. 원래. 98번에서는
P는 X는 0 그리고 Y도 0이라고 하고요. Q는 X, Y는 0이라고 하고요. R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라고 하재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P는 Q이기면 필요. 니은 P는 R이기면 필요 충분. 디귿 not R은 not Q이기면 충분. 디귿만 생이 바꾸는 방법 알려줄게요 나중에. 자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은 우리가 그럼 얘네들의 해 집합을 볼 거야. P는 진짜로 몇 콤마 몇밖에 안 돼. 얘는 0,0밖에 안 되지. 해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Q는 어때? 0,0뿐만 아니라 뭐도 돼? 막 A, 0 이런 것도 되고 0, B 이런 것도 되죠. 그지? 당연히 0,0 있을 거고. 그지? C는요? 아니 R은요? 우리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절대값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항상 0 이상이지. 0 이상이랑 0 이상을 더했는데 0이 됐다는 거는 둘 다 무슨 수란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0,0만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 그러면 P랑 R은 서로 똑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지들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 맞죠?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P랑 Q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데 자 P는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P는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반대로 Q는 필요 조건인 거야. 그죠? P가 필요 조건일 수는 없다. 그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기억은 땡. 그럼 자 이제 디귿 볼게. not R과 not Q인데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부정해야 되냐? 아니야.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은 not이 붙으면은 항상 쌤이 여집합수라고 했죠? 여집합수라고 했죠? 충분 조건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야. 여집합이 Q가 더 크다면 원래는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아닌 것이 나타내는 게 훨씬 많았어. 그럼 얘인 것은 당연히 더 작은 범위여야 되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RC가 뜻하는 게 요거밖에 안 돼요. QC가 뜻하는 게 노란색과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QC가 훨씬 컸었죠. 근데 얘를 뒤집으면은 실제로는 Q가 R 사이에 있어야만 그게 말이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바로 대우명제예요, 대우.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시면 그냥 not R이 not Q이기 위하냐? 아니 그 말은 뭐랑 똑같아? Q가 R이기 위한 거냐? 똑같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뭐라고 바꿔준다?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그럼 봐봐.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 아까? 쌤이. 이거 위로 갈 수 있잖아. 그치? 위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 위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 그치? 얘는 무조건 내려오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되잖아.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기억과 디귿이 서로 반대됐어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니은만 맞습니다. 이해돼요?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95번 정답. 95번에 2번. 자, 다 처리됐고 마지막 104쪽. 704번 답이요. 704에 A는 2 이상 4 이하. 또 705번 설명. 5번 질문 또 5번
보겠습니다. P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고요. Q는 A 미만이고요. R은 B 이상 0 이하래요. 이때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다른 B는 0 이하래요. 자, 이건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일단 요 두 명제부터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자,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그대로 화살표로 표현하시면은 not Q는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누구한테서? P한테서가 되고요.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not P가 줘야 돼요. 누구한테? not R한테인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얘는 그럼 내가 순서만 바꿔서 쓰면 되잖아. P면 not Q다. 그지? 근데 얘는 순서를 바꿔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줘요? not을 뒤집어줘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겠죠. 대우 명제. 그러면 얘는 뭐다? R이면 P다. 이거 두 개만 볼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P라는 거는 부등식에서 1차 저기 수직선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자, 수직선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 이상 2 찍어줘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도 0이 있네. 0, 그다음에 2 찍어줬어요. 자, P부터 그려줍니다. P는 마이너스 1 색칠 2 뚫려있는 요 범위였어요. 이게 진리집합 P예요. 자, 내가 이제 Q를 그려볼 건데 Q는 A보다 작다. A보다 작다는 것을 A가 어디에 그려져야 Q가 아니다에 속하게 될까? 자, 이거는 Q가 아니다거든. 그지? 그러니까 Q의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Q가 아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씁시다. 이거 부정하라는 소리야. X는 A보다 작다 부정해주면은 X는 뭐가 A 이상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P가 그 A 이상이다 안에 속하려면은 A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었어야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Q, C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어느 쪽에 와야 돼? 왼쪽에 와야 되긴 하는데 둘 다 등호를 포함했으니까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연두색이면 다 파란색이지. 연두색도 등호 들어갔고 파란색도 등호 들어갔으면 괜찮죠? 이해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는 조건 하나랑 그럼 이제 B 구해줘야겠네. B는 몇 이상 0 이하래요. 근데 이제는 R이 되려면은 R은 P 안에 있어야 돼. P는 고작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가깝다. B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사이에 있었어야 됐죠. 0, B 이상 0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예요? R이에요. 그럼 얘도 봐봐. 어떻게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는데 둘이 같아도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자, 우리는 뭘 구하래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가장 큰 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B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답은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제로 표현된 조건을요,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서 표현해서 포함 관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2차 부등식까지 나오면은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어렵게 되면은 무조건 집합 들어가요. 아, 명제 들어가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됐나요? 네. 자, 더 질문 없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충분조건, 필요조건 다시 복습을 하면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유형 15번으로 볼게요. 일단은 6번 볼게요.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참거짓이에요. 자, 706번에서 이렇게 했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은. 그럼 포함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상단론법을 이용해도 돼. 자, 화살표부터 내가 뜻해보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주는 것이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화살표 주는 거고요.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not Q는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서? R한테서. 그럼 내가 이거 상단론법 쓸 수 있는지 보려면 지금 기호부터 맞춰야 되니까 누군가 하나를 대우명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대우명제 쓸 거예요. 자, 원래 R이면 not Q이다 순서로 써야 되는 것을 대우명제를 해보니까 뭐도 가능해? Q이면 not R이다도 가능하죠. 그치? 그럼 상단론법에 의해서 P이면 Q이면서 뭐까지 되는 거야? not R까지 되는 거야. P이면 not R이 되는 거네. 그러면 상단론법에 의해서 이것도 대우명에 써서 누구는 누구다? R이면 나 P. not P다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상단론법 그냥 이거 안 썼지, 그지? 이거 상단론법도 써. 그러면 not Q는 not P이다. 됐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이걸로 바꾼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습니다. 이 6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인 거, 아닌 거 고르면 돼요. 1번, P이면 난 아니다. 어딨어? 여기 있죠? 2번, Q이면 난 아니다. 어딨어? 여기 있죠? 3번, 나 Q이면 나 P다. 어딨어? 여기 있죠? 4번, R이면 나 P다. 어딨어? 여기 있죠? 5번, 나 R이면 Q이다. 에이, 바꿨지? 네. 틀렸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됐죠? 그래서 상단론법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느낌으로 708번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4개가 나오면은 좀 어려워요. 4개가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데, 자, 708번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봅시다. 쌤이랑 고민해보고 같이 풀게요. 항상 기호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도 통일시켜줘야겠네. 헷갈리니까. 나. 누구는 누구다? S는 R이다. 라도. 누구는 누구다? R은 Q이다. 됐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의 T는 다 P랑 Q는 똑같다며. 그럼 내가 여기서 쓰는 Q나 P는 다 똑같은 거로 치환해도 돼. 지금은 나다라가 다 Q밖에 없죠.
그러면은 나는 P는 생각하지 마. P는 무조건 Q야. 그래서 얘는 버려도. 그러면 나만 가지고 3단원법 쓰면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나부터 3단원법 써볼게. S는 R이지. 그럼 S는 Q죠. 3단원법 쓰니까 결과가 뭐 나왔어? S는 Q. 근데 S는 Q면 다시 뭐야? S네. 뭔 느낌이야? 필요 충분할까요? 그렇지. 이거는 세 개짜리가 다 똑같은 거라는 소리예요. 필요 충분 요건이라는 거예요. 얘도 충분 요건이고 충분 요건이면 부분 집합이면서 부분 집합이 되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인 느낌이지. 그러면은 P면 Q 이거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었지만 나다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Q랑 R과 S 모두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네. P뿐만 아니라. 그래서 PQRS가 모두 다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저렇게 세 개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답은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요? 필요 충분.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내가 3단원법까지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네? 그러면은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히 배우 명제랑 3단원법을 이용을 해서 논리를 추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개념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개념 설명은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자, 일단 개념서 한번 꺼내보시고 쌤이 또 몇 번으로 하는 기억이 안 나네. 자, 여러분은 번호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명제의 증명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부터가 이제 개별적인 또 단원인데 명제에서 지금 합쳤어요. 이 책은. 자, 명제 증명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가지만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귀류법. 자, 귀류법은 뭘 귀류법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P면 Q이다를 내가 증명하고 싶거든. 그치?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쓸게. P이면은 Q이다를 증명할 때 뭘 가정하는 거냐면 P 그리고 not Q를 P 그리고 not Q야 인 상황이 모순임을 보여주면 돼요. 자, 논리적으로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P면 Q이다는 당연히 뭐여야 돼? 이래야 되죠. 그런데 얘가 확실하게 부분 집합인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지금은 모른다는 거야. 그럼 몰라도 우리가 확실히 지금 여기에서 발레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P면서 Q가 아닌 것이지. P면서 Q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너 알고 보니까 있니 없니? 없어요. 없다는 게 모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발레가 공집합이구나를 증명하는 과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레가 없다. 예를 들어 뭘까요? 자, 여러분은 문제
문제도 한번 병행하시면 보면 됩니다. 아, 쌤이 규류법을 마지막에 얘기했네. 711번이요. 711번. 오케이. 자, 711번. 자, 보시면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실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무슨 수이다? 무리수이다. 당연히 무리수이죠? 근데 우리는 n 값에 따라 야 잠깐만 이거 유리수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는 없어 라고 증명을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가정할까? 일단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뭐라고 가정하자?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 그렇지. 그러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유리수라고 가정할게. 그럼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유리수는 항상 무슨 꼴로 쓸 수 있는 수예요? 분수꼴. 특히 P분의 Q 문제랑 똑같이 해볼게요. P분의 Q네. 그리고 얘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를 내가 풀어주는 방법은 양변을 모아하는 수가 있어요. 제곱. 그렇지. 그래서 그 중간에 제곱을 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은 p 제곱분의 q 제곱 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 제곱을 표현을 해주면은 어떤 식이 나왔대요? 그지? 뭔가 사라졌죠? P랑 Q는 서로소니까 라고 한 거야. 야, N은 지금 정수 맞죠? N은 정수 맞죠?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는 당연히 무슨 수야? 정수지. 자, 여기에서 정수인데 분수꼴로 표현돼 있어요. P분의 Q, 서로소는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과 자기 자신이지. 근데 P가 Q면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P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유는 뭐야? 여기에서 P는 Q와 서로소이므로 P는 1이다라고 해야 돼요. 됐어? 그래서 P를 1 취급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장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n제곱 빼기 Q제곱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 빼기 Q, n 플러스 Q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n 플러스 Q랑 n 마이너스 Q로 인수분해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1의 약수니까 뭔 값을 가져야 돼? 1 가지거나 마1 가지거나 근데 음수는 안 돼. 무조건 둘 다 1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n이 1이지만 q는 몇이 돼요? 0이 되지. 근데 0이 되면은 이거 서로소라는 거 우리가 분수꼴로 쓸 수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빈칸을 볼까요? 가는 그래서 몇이에요? 1이죠? 나도 몇이에요? n제곱 빼기 q제곱은 몇이다? 1. 그럼 n 더하기 q, n 빼기 q도 1이고 n 더하기 q랑 n 빼기 q의 값은 모두 몇이 된다? 이렇게 1이 된다. 이건 다. 가, 나,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 아까 쌤이 그랬죠? 1 마이너스 1도 된다고 그랬지? 프리마 1. 근데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었다. 정확히 쓰면 프리마 1이네. 그래서 1 프리마 1 프리마 1 답은 2번이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귀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 느낌이 그래 너 결론 부정해볼게. 그거 있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원래 말이 맞아.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개념 노트로 가시면은 개념 노트에는 이거 쓰면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책에다가 한 건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우 증명법이요. 자, 대우 증명법은 말 그대로 증명 방법에서 누구를 쓰겠다? 대우를 쓰겠다.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P면 Q이다를 증명할 때 뭐이면 뭐이다로 대신 증명하는 거야? 대우 명제가 뭐이면 뭐이다예요? not Q이면 not P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직접 보이기 어려울 때 오히려 부정을 하면은 보이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쓰여요. 자, 문제는 709번으로 볼게요.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 페이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증명은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대요. 하지만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걔는 3의 배수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직접 증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명제를 대우 명제를 써보자. 대우 명제를 쓰면 우리가 뭐이면은 뭐이다로 바뀌어요? n이 뭐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으로 바뀌죠. 그러면 결론도 뭘로 바뀌어요?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로 바뀌겠지? 네. 자, 나는 이제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n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는 어떤 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경우랑? 1인 경우랑. 그래서 3k 플러스 1 아니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를 마이너스 1로 썼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3k 플러스 몇이에요? 1. 그런데 이런 3k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n제곱을 직접 해보니까 이거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내가 3으로 앞에 거를 묶어주면은 3 곱하기 뭐가 돼요? 3k 제곱 더하기 2k 꼴로 묶을 수 있는 거죠. 더하기 1.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 적힐 숫자는 3으로 묶었더니 노란색 수가 나왔네. 이게 나예요. 그치?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을 내가 뭘로 묶었어? 3으로 묶었을 때 목과 나머지로 나타낸 거야. 그럼 다는 뭐예요? 이번에는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을 다시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만 3k 제곱 마이너스 2k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가고요, 이게 나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내가 3의 배수가 아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 제곱은 전부 다 3의 배수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지. 그러면은 이거 명제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대우 성질에 의해서 얘도 참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대우 증명법이다. 그래서 가, 나, 다에 맞은 문장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명제 증명에서 사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적어두기만 하세요.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 수학적 귀납법은 n이 1일 때 참을 t라고 쓸게요. 참을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 가정을 합니다. 근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돼요. 이면 모든 n에 대해 성립합니다. 이거는 관찰이에요. 내가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관찰했는데요. 내가 어제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오늘도 성립하네. 그러면은 어떤 날짜로부터 얘가 항상 참이었어. 그러면은 이날로부터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다음 날도 참일 거고, 다시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 날도 참일 거고, 그 다음으로부터 그 다음 날도 참일 거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제한 없이 쭉쭉 가니까 모든 날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지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은 대수할 때 배워요. 여러분 그 수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있지? 그치 수열에서 배워요. 맨 마지막 편을 배울 거니까 아직 좀 멀었어. 자, 그래서 명제 증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보통 문제는 요거랑 요거만 나옵니다. 아까 문제처럼 박스 안에서 해당하는 숫자를 잘 표현만 해주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숨겨진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대체 뭐였을까를 사이사이에 잘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자,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뭐 그런 건 없었고, 항등식.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의미는 항상 성립하는, 그러니까 참인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됐죠? 그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한 절대 부등식 얘기해 볼게요. 1번. 우리가 뭐 알고 있죠? 절대값. 그죠? 절대값은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거 항상 성립하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절대값과 똑같은 말이 뭐 있어요? 제곱. A 제곱도 실수 A에 대해서는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지? 두 번째. 그럼 얘네 하나씩만 참이야? 아니야. 뭐도 참이야?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한 경우도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도 참이야?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한 것도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럼 두 개만 참일까? 아니죠. 세 개도 참이겠죠. 네 개도 참이겠죠. 맞는데 다 참이겠죠. 그치? 그럼 두 개까지만 적어줘. 세 번째. 뭘까? 완전 제곱식. 야, 제곱을 해주면 항상 0 이상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식 뭐 있어요? 완전 제곱식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일단 몇이에요? 이거 날짜 써줘 봐봐. 2a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죠. 그지? 그런데 만약에 얘보다 작은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이 있었어. 얘는 왜 항상 0 이상일까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많이 나와. 얘는 왜? 그럴까? 완전 제곱식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항상 0 이상이죠. 거기에 잠시만 a 마이너스 b라고 하지 말고 얘를 맞춰줄게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됐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b 제곱이죠? 그럼 나는 남는 숫자가 4분의 몇 b 제곱이요? 이거 양수였죠? 4분의 3 곱해도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죠? 양수랑 양수 더해주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변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2개 쓰겠습니다. 자, 4번 빨간색으로 쓸게요. 3번 써주시고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고 써주세요. 네, 산술기하면 쌤이 빨간색으로 썼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등식을 산술기하라고 부를 거기 때문이에요. 산술기하의 어원은 대수에서 나왔어요. 수열에서 나왔어요. 똑같아요. 수학적 기납법 배우면은 또 산술기하랑 수학적 기납법 할 거야. 근데 얘기하자면은 자, 산술, 기하 무슨 부등식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평균값하고 관련이 돼 있네.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평균일까를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이에요. 즉, 야, A랑 B랑 평균 내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는 산술적으로 평균 낸 거예요. 덧셈으로. 산술은 덧셈이에요. 그 다음에 산술은 내가 해결을 했는데 이제 무슨 평균이 나왔어? 그렇지. 기하라는 말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기하 평균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기하는 도형이에요. 도형은 넓이입니다.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해서 평균을 낼 거예요. 곱해서 평균을 낸다는 거는 바로 제곱근 A, B를 쓰겠다는 거야. 야, A, B 곱해주면은 이거는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곱해서 평균 낸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가 성립합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에요. 이유. 양변 제곱해볼까? 얘네들이 양수면 양변을 제곱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거 나오죠? 4배 했어요? 넘겼어요. 이거 나오네요. 얘는 차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에다가 성립을 하죠. 자, 그럼 논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를 제곱했더니 부등호 안 바꿨고요. 4배 했더니 부등호 안 바꿨고 4a 넘겼더니 부등호 안 바뀌었는데 원래 a-b의 제곱은 양수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4a 넘겨도 되고 4 나눠줘도 되고 제곱분 씌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호 조건이 중요해요. 자, 이게 언제 0이 돼? 유일하게 0 되는데. A는 B.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등호 조건은 A는 B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해봐야 등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언제 쓰니까를 알아야겠지. 자, 언제 쓸까요? 용도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내가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어요. 두 수의 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최대값 구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 곱의 최대. 그러니까 이건 아는 거야.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합의 무슨 값? 최소. 이럴 때 쓰입니다. 예시를 보여줄게요. 만약에 A 더하기 B가 8이라고 합니다. A, B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바로 뭐 쓰면 돼? 산술기하 써주면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2분의 A 더하기 B는 몇이었거든? 4였거든. 근데 그 4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요? 루트 A, B였죠? 그러니까 A,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몇이야? 그렇지. 그리고 언제 그게 가능해요? 등호 조건. A는 몇, B는 몇? A는 4등. 그렇지. 이렇게 쓰면은 완벽하게 푼 거야. 그죠? 1번으로 푼 거예요. 반대. 우리가 이번에는 문자 바꿔볼게. xy가 12입니다. xy가 12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x 더하기 y는 루트 xy였잖아. 근데 그게 루트 12니까 몇이랑 똑같아요? 2루트 3과 똑같죠? 그럼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당연히 몇이야? 2 곱해줘야 되니까 4루트 3인 거야. 그럼 등호 조건은 언제예요? x, y 둘 다 각각 몇 루트 3일 때? 2루트 3이었을 때. 그지? 야, 두 수의 곱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일 때가 얘가 가장 작겠죠. 2 곱하기 6보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표현해봤고요. 산술기하의 용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쨌든 합과 곱에 대한 관계의식인데 항상 어떻구나? 2분의 합이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구나. 합이 큽니다. 합이 곱보다 커요. 그 순서로 외워주면 돼요. 합이 곱보다 크구나. 그죠? 자, 좀 쉬었다가 하나 남았어요. 무등식은. 코시-슈바르트 무등식인데 일단 요거 산술기하 문제가 중요해서 요거 풀어보고 마지막에 코시-슈바르트만 다뤄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714번처럼 루트가 껴있으면은 헷갈리니까 이때는 내가 뭐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루트를 없애주는 방법은 양변을 뭐 한다? 제곱을 해서 그치 서로 빼주거나 뭘 한다. 알겠죠? 71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역수의 성질도 알고 있죠? 자 분모가 크면은 어떻게 된다? 더 작다. 뭐 그런 것들.
그것까지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 716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사실 나오면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보여줄게요. 근데 715번 풀 때 예. B랑 A에 그냥 숫자를 넣어도 가정해서 넣어도 돼요? 맞아요. A는 2, B는 1 넣어도 풀어도 돼요.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한지 모르니까 두 번 넣어봐. A는 2, B는 1, 그 다음에 A는 10, B는 9 이런 식으로. 근데 둘 다 돼? 그러면 90% 확률로 됩니다. 항상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보통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어려울 때 숫자들이 배워도 된다. 자, 716번은 근데 이거 증명한다고 했는데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하기는 좀 그렇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루트가 껴있잖아. 루트가 껴있으니까 일단 양변 다 뭐 해주고 싶어? 제곱. 제곱.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거는 얘네들을 제곱을 했대요. 제곱해도 어차피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 b가 나오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나오니까 양변에 a 더하기 b를 없애주면은 2루트 a b가 항상 0 이상인데 그러면은 a b가 어때요? 0 이상이니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그럼 유일하게 0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A, B가. 그렇지. A는 0 또는 B는 0일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만한 2루트 AB, 나에 들어갈 만한 B는 0. 그지? 보게 되는 거다. 717번은 무슨 공식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사실. 네. 뭘로?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y gx. 근데 이 노란색이 왜 항상 0 이상이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주면은 무슨 공식이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 근데 문제에서 x, y, z가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고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상이구나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이다. 그럼 얘가 0 이상이면은 3xyz보다 큰 거랑 같구나 다 성립을 한 거지.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넘겨서 얘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여서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z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므로 얘는 0 이상이다. 됐지. 등호 조건 써야겠네. 등호 조건은 그럼 뭘까요? 언제 진짜로 등호가 성립해? 주황색이 0이 될 때잖아. 주황색이 언제 0이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다 0? 0? 0이지. 그럼 x는 몇이 돼야 돼? y? Y는 진짜. 오, 그렇지. 이 세 수가 다 같은 때가 등호 조건이라는 거야. 이것까지 쓰면 완벽하게 된 거야. 그래서 보통 명주의 증명은 서술형에서 많이 나와요.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과정을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틀려. 이게 빠지면 감점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5점짜리 문제야. 이거 넘기면 뭐 하겠지. 넘겨서 인수분해로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내가 여기에서도 끝내면 안 돼.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 것을 보여주고
이것까지 해주면은 3점, 등호 조건 안 쓰면은 2점 바뀌어요. 5점 중에서.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내가 보이고 싶어서 쓰는 쓰는 거거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거는 내가 0보다 크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0 이상이라는 등호가 성립하는 걸 항상 봐야 돼. 산술기하도 항상 크거나 같거든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 봐야 돼. 왜냐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호거든요. 부등호가 아니에요. 등호가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이제 증명을 직접 하는 거는 사실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실제로는 많이 풀 거야. 근데 알아두고는 있으면 좋다. 자 이제 산술기하로 가볼게요. 719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입니다. 자, 산술기하 조건은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A 더하기 B가 아니라 2A 더하기 3B가 12라고 합니다. 그럴 때 A, B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A, B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등호 조건까지 써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2A랑 3B의 합이 12로 주어진 거잖아. 그럼 내가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야 돼? 똑같이 2A랑 3B에 대한 산술기하 써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2A 더하기 3B는 2분의 12니까 6이죠? 얘는 크거나 같다. 루트 둘이 곱한 거 6 AB죠. 양면 제곱해봐. 36이 몇 AB 이상? 오, 그러니까 6으로 나눠주면은 AB의 최대값은 몇이다? 6이다. 자, 그러면 M은 구했어. 알파랑 베타는 도대체 몇인데? 등호 조건. 자,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보자. 등호 조건은 보통 자 여기서 봤잖아. A랑 B랑 같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2A랑 3B를 내가 산술기하를 쓴 거죠. 그래서 얘는 2A랑 3B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2A랑 3B랑 몇으로 같아야 6이 나와? 6으로 같으면 돼요. 2분의 6 더하기 6은 6이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 조건은 사실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수로 다 나타나는 수예요. 얘도 6이 돼야 되고 얘도 6이 되는 수예요. 자, 이제 약분합시다. 그러면은 알파는 실제로 몇이었고 3이었고 B에 들어갈 베타는 실제로 몇일 때 2였다는 거야. 그래서 6, 3, 2 더해서 11입니다. 알겠죠? 등호 조건 찾는 방법 쉬워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722번을 한번 볼게요. 아래 거, 맨 아래 거. 자, 역수로 되어 있는데 걔는 어떻게 산술기하를 써야 될까? 그치, 뭔가 통분을 하면 좋겠죠?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해주면은 AB분의 몇 나와요? 5A 그렇지. 근데 이미 5A 플러스 B는 몇인지 알아? 몇이에요? 12 10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AB분의 10이지. 그럼 난 AB분의 10의 최소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분수에선 분모가 어떨수록 최소값을 가져요? 클수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얘의 최소값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최대값을 구하자? AB 그렇지. A, B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게 목적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5A 더하기 B는 10을 이용해서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지. 다시 써볼게. 2분의 5A 더하기 B는 2분의 10이니까 5는 크거나 같다. 루트
5a 됐죠? 그럼 이제 또 제곱하고 샬라샬라 해주면 되니까 a, b의 최대값 몇인지 알았어요? 몇이에요? 1. 혹시 모르니까 등호 조건까지 판단해볼까? 등호는 5a랑 b가 몇으로 같으면 된다고? 5. 그러니까 a의 값은 1, b의 값은 5일 때 성립을 하네요. 됐죠?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최대값 5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a,b분의 10의 최소값은 실제로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답은 2라고 써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등호 조건까지는 쓰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쌤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어색해.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사실평균과 기하평균의 이런 형태도 조금 어색하고요. 얘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것도 아직은 어색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 21번은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얘가 산술기하로 쓰면은 큰일 나는 경우예요. 아니, 산술기하를 쓰라면서 왜 큰일 나는 경우까지 있을까? 723번 볼게. 똑같이 양수 x, y인데요. 이번에 x 더하기 y분의 4랑 4y 더하기 x분의 1 곱이 있는데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겠대. 자, 내가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써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쌤은 잘못된 뿌리를 지금 적을 거예요. 요 놈의 산술기하는 2루트 x 곱하기 y분의 4니까 y분의 4x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산술기하는 2루트 x분의 4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얘네들 곱할 거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은 둘 다 최소값이니까 곱의 최소값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2루트 y분의 4x 곱하기 2루트 x분의 4y를 해서 x분의 y, y분의 x 더 서로 약분해주면은 2 곱하기 2, 4에다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4, 1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6이 최소값이겠다 라고 하면은 틀린대요. 왜 틀릴까요? 등호 조건 한번 볼까? 노란색에 대한 등호 조건은 x랑 y분의 4가 몇으로 같아야 돼요? 일단 몇인지 모르겠어. 일단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치? 연두색에 대한 등호 조건은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얘네들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x 곱하기 y는 꼭 몇이 돼야 되고 4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연두색에 대한 등호 조건은 x, y가 오히려 4분의 1이 돼야죠. 이거 모순이죠. 이러한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따로따로 쓰면은 항상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쓰려면은 이 친구를 전개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해봅시다. 얘 전개해봐. 귀찮지만. 4xy 플러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y를 전개해주면은 16 더하기 뭐분의 뭐? x, y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상수항이거든. 그지? 그러면은 4xy 더하기 xy분의 4만 내가 산술기하 따로 쓰고 뒤에 더하기 17만 해줘도 괜찮겠죠? 그럼 나는 이 두 문자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니까 등호 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괜찮다는 거야. 그럼 이거 저기 산술기하 써볼게요. 자, 얘는 2루트 둘이 곱해주면은 xy 사라지죠? 16 나오죠? 그러면 얘가 2루트 16이면 2루트 2, 4니까 2, 4, 8
8 더하기 17이니까 25가 나온다. 그러면 등호 조건 따져볼게. 이건 진짜 되는지. 자, 등호를 보니까 4xy랑 xy분의 4가 나오고요. 얘네들의 값은 루트가 나오면 돼요. 루트 16 몇? 4. 그러니까 그냥 xy가 몇이면 된대? 둘 다 만족시키죠? xy 1이면 4는 4는 4 되죠? 제가 왜 싫어요? 누구랑?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이?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야. a 더하기 b가 2루트 a, b의 등호 조건은 a는 b. 원래 이거였지? 등호 조건이 왜 a는 b냐면 네. 근데 왜 a는 b가 이 값이냐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루트 ab가 나왔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a는 b는 루트 ab랑 그냥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가 똑같아요. 얘도 루트 ab, 얘도 루트 ab. 그래서 루트 ab.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빠짐없이 적어주면은 내가 나중에 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산술기하 쓸 때 식을 전개해서 풀으라는 거구나. 두 개 쓰면은 안 된다.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등호 조건이 거의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서도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유형 22번입니다. 727번.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산술기하 쓸 수 있대요. x 더하기 1분의 4라는 값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x 값도 구하고 싶어요. mn 곱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는 합을 알거나 곱을 알거나인데 지금 얘네들이 곱하면은 약분이 돼야 안 돼. 분자가 안 되지. 그럼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약분이 돼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은 쟤네들이 약분이 되는 산술기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약분되게 변형을 어떻게 할까요? 분모를 내가 쉽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분모를 바꿀 수 없으면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아니 얘랑 얘가 원래 뭐였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1 더해도 돼 안 돼? 원래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해줘도 돼? 그렇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두 수에 대한 산술기하를 그냥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루트 그냥 둘이 곱하니까 4네요. 그리고 빼기 1한 거야. 그럼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1이니까 답은 3이었어. 최소값은.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등호 조건 따져봐야겠죠. 등호 조건은 이 두 수 x 플러스 1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가 루트 4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즉 2다. 그럼 x는 몇이었다? 1이었다. 왜 하나만 써주면 되냐면 얘네들은 역수기 때문에요. 2랑 2분의 3 그죠? 2랑 2 똑같죠? 그래서 n은 1이고요 m은 3이니까 곱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의 목적은 이 곱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 또는 합을 간단하게 바꿀 때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식을 변형할 수도 있다.
(728번은)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걔네들의 곱을 했을 때 약분이 되려면은 9a-1이 아니라 9a- 몇이면 좋을 것 같아? 9의 그죠? 그러면 9에 a-1이니까 a-1이 서로 약분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9a-9로 만들려면은 오히려 뒤에 플러스 몇 해줘야 돼? 8을 나중에 해주면 되겠죠. 산수기하 쓰고 더하기 8.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식변형 숫자는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도 괜찮구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써주시고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8을 할 때 K에다가 플러스 8을 해야 되는 그렇죠. B에다가 플러스 8. 일단은 그 좌변에다가만 플러스 8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을 아직 내가 바꾸진 않았잖아. 이렇게. K는 아직 몇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최소값 구하면은 그게 K인 거야. 그치? 그래서 K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얘놈의 최소값이 K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K값은 여기 더하기 8을 해서 나온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8 안 돼도 돼요. 알겠지? 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대빵인 산술기하를 다뤘고요. 마지막 개념을 꺼내봅시다. 자, 5번 절대부등식에서 그 5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코, 시, 슈바르츠, 콧이랑 슈바르츠가 만든 부등식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콧이 슈바르츠 부등식. 콧이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이게 성립한대요. 잘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게 더 크거나 같다. 완전 제곱식보다.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냐면 ax 플러스 by. 그리고 얘는 등호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등호 조건은 분수예요. a분의 x랑 b분의 y. x분의 a는 y분의 b라고 써도 돼. 어쨌든 a랑 x는 분수, y랑 b도 분수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등호 조건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원리는 일단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자, 여기 있는 a제곱과 여기 첫 번째 항에 있는 x제곱을 서로 곱한 값이 이 친구의 제곱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 있는 b제곱과 y제곱을 곱한 값은요, 두 번째 항에 있는 by의 제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계수를 맞춰주면은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대. 예시를 보여줄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일 때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이 궁금하네.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밖에 없어. 그런데 그 앞에다가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을 곱해주어야 여기에 x 더하기 2y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오른쪽은 제곱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의 개수 몇이니? X제곱 개수 미안해요. x의 개수는 1. 예. 그리고 y의 개수는
2였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1의 제곱이고 너는 2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곱해서 1x가 되고 얘네들이 곱해서 2y가 되는구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보라색은 사실 우리가 숫자를 쓴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보라색은 그냥 5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였죠? 5 곱하기 2가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2y 제곱의 최대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x 더하기 2y는 최대값이 그냥 몇이에요? 루트? 10이었다는 거야. 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치? 그럼 언제 그게 성립을 해? 등호조건은 a분의 x 1분의 x는 2분의 y일 때 성립을 하네요. 그럼 실제로 x랑 y는 몇이에요? 그건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2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에 대입하시면 그때 x랑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2분의 y니까 여기다가 2분의 y를 대입하시면은 4분의 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4분의 5 y제곱은 2예요. y제곱은 5분의 8이에요. 그럼 y는 풀마 루트 5분의 2루트 2여서 풀마 5분의 2루트 10이에요. 그럼 x는 몇일까요? x는 2분의 y하래요. 그럼 얘는 그냥 풀마 5분의 루트 10이네요. 그래서 5분의 루트 10, 5분의 2루트 10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2루트 10이면 최대값 루트 10을 가진다. 당연히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냥 플러스. 그런 거야. 저게 뭐라고요? 저 5분의 이게 등호 조건. 저 그럼 1분의 x 1분의 x는 2분의 y라는 값은 실제로 x가 몇이고 y가 몇이라는 값은 안 주어졌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값이 진짜 등호 조건이야. 순서상 x가 몇이고 y가 몇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를 보고 싶으면은 이 값을 실제로 구해줘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숫자를 쌤이 더럽게 써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라고 썼지만 숫자를 쉽게 바꿔주면은 여기가 5라고 합시다. 5라고 하시면은 이 최대값도 5예요. 그럼 그때 등호 조건은 뭘까요? x 대신에 2분의 y 집어넣으시면은 4분의 5y 제곱은 5가 나와서 y 제곱은 4예요. y는 풀마 2예요. 양수가 최대값이니까 y는 2가 돼야 되고요. x는 1이 돼야 돼요. 1,2일 때 최대값이 가진다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 1 더하기 4는 5. 그죠? 그래서 내가 등호 조건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해주니까 좀 더 어렵다. 원래 코시슈바르츠가 어려워. 그러면 자 산수기하도 내가 얘기했잖아. 산수기하의 목적은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을 구하는 거랑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을 때 합을 구하는 거였다면 코시슈바르츠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언제 코시슈바르츠였을까요? 응도 목적.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제곱의 합을 알고 있을 때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2차식의 합을 알고 있고 누구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1차식의 근데 얘는 신기하게 최대 최소 다 돼요. 왜냐? 어쨌든 제곱이 25 이하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5거든요. 얘가 음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수의 조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1차식을 알고 있을 때 1차식을 알고 있을 때 누구? 2차식의 합
근데 그때는 얘는 최속값만 구했었어요. 최대값은 못 구하고. 용도라고 써야죠. 뭐라고 썼는지 까먹었네. 용도라고 썼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맨 앞에 가시면은 그 안 푼 문제 하나 있거든요. 660번 97쪽. 그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지 말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설명도 안 했고. 자, 증명하는 방법 얘기할게요.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 전개해요. 무식하게. 자, 저변 전개했어요. 뭐 나와요?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도 전개해줘야 돼. 그럼 전개해주면 뭐예요? a제곱 x제곱 제곱부터 써. b제곱 y제곱 플러스 2 ab xy. 그래서 날렸답니다. 오유 여기 날리면 안 돼요. b제곱 y제곱. 그럼 여기 있는 2ab xy를 절로 넘겼대요. 그러면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어떤 식이길래 항상 0 이상일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이거 bx 빼기 ay의 완전 제곱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항상 우리 요 성질에 의해서 몇이라고 했어요?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너 0 이상이죠. 그러면은 너 노란색이 연두색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였구나. 그럼 등호 조건은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bx 빼기 ay가 0이 돼야 돼. bx는 ay가 원래 등호 조건인데 편의상 양변에 a, b를 나눠주면은 뭐는 뭐다? a분의 x는 b분의 y다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둘 다 되는 거.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쌤이 외울 때는 a랑 x랑 같이 묶여져 있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가는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연두색. 나는요 bx-ay 써주면 되고요. 다는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돼요. 가에 뭘 가는 연두색. 그지? 왜냐면 얘를 실제로 전개한 식이 가거든요. 나는 bx 빼기 ay. 다는 얘 또는 얘. 둘 중 하나거나 원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자, 이제 실제 적용으로 가볼게요. 유형 2개밖에 없어요. 731번. 오! 쌤 숫자만 바꿨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일 때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은 몇일까요? 계산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앞에 보라색에 들어갈 개수는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 해주시면 돼요? 1제곱 그렇죠. 바뀌는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친구는 5 곱하기 4가 제곱의 최대값이었네. 그래서 루트 씌워주면은 최대값 몇이었다? 예. 답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개도 마찬가지예요. 7, 3, 4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c 제곱도 4래요. a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이거는 문제가 좀 다르다. 자, a의 최대치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거는 쌤이 보여줘야겠다. 미안. 자,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줄 거예요. 지금 주인공은 a가 아닌 다른 두 문자 b 더하기 c입니다. 자, 우리는 b 더하기 c의 합이 2 마이너스 a라는 거 알고 있고요. b 제곱 더하기 c 제곱도 몇 빼기 a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4 빼기 a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식의 합도 주어졌고 2차식의 합도 주어졌으면은 무슨 식 쓸 수 있다? 코시 쓸 수 있다. 한번 코시 부등식을 써볼게요. 자, 누구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해야 b 더하기 c의 제곱이 나올까? 항상 이렇게 먼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놈의 개수는 몇 더하기 몇이야 그냥? 1 더하기 그치.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것에 의해 얘를 이제 써줍니다. 2 곱하기 근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내가 뭐라고 쓰기로 했죠? 4 빼기 a 제곱으로 쓰기로 했죠. b 더하기 c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2 빼기 a라고 쓰기로 했죠. 그러면 제곱을 해줘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 나와요? 2차 부등식 나와요. 전개했어요. 8 빼기 2a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상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4가 0 이하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2차 분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3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가 0 이하이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2 이하가 되어야 하겠군요. 그래서 최대치수는 2랑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합을 구하래요. 답은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이 되어도 우리가 호시 슈바르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꼭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런 꼴이 되어야 돼? 아니야. 그냥 b, c 그것도 가능해요. 그치? 그래서 문자는 그냥 지칭하는 거니까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호시 슈바르트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자, 마지막 활용 보겠습니다. 활용은 하나만 볼게요. 735번. 자, 40짜리 설명을 모두 사용해서 3개짜리 직사각형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전체 우리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꼭 이렇게 똑바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는 40이에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직사각형을 저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가로의 길이를 문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세로의 길이도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길이로 표현된 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몇 x 더하기 몇 y를 썼을까요? EX 플러스 가로가 몇 번만 사용됐죠? 6. 아니야. 이거 전체가 x였어요. 그럼 x 플러스 y가 20. 그렇죠. 2x 더하기 4y가 40이었죠. 쌤이 그거 먼저 써주려고 했어. 그래서 x 더하기 2y는 20인 상황에서 자,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오, 넓이는 당연히 몇이에요? 문자로 표현했을 때? x, y. 그렇지. x, y의 최대값이 몇이냐 물어봤네. 합이 주어졌는데 곱을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예요, 곱이에요? 사줄이야. 그렇죠. 얘는 산술기였습니다. 자, 산술기하 써봅시다. x 더하기 2y 2로 나눈 값은 10인데 얘는 그냥 둘이 곱한 거 2xy 제곱했어요. 100은 2xy xy 최대값은 몇? 50. 최대값 50이야. 그럼 언제 50이 돼? 등호 x랑 2y가 얘로 같아요. 15. 그러면 x는 그냥 가로 길이가 5고요. 10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몇이면 되는구나? 5면 되는 거예요. 10. 5, 5, 5, 5, 10. 그렇죠? 그래서 총 길이 44였죠. 넓이는 이때가 최대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넓이는 50이에요. 이런 식으로 넓이, 길이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나 코시쇼와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2차식 바꿀 땐 코시, 그다음에 합과 곱을 바꿀 때는 산술기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부는 식을 잘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워. 그래서 모양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13쪽으로 와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759번부터 762번을 조금 훑어보시고 쌤이랑 빠르게 해봅시다. 한번 759번 지금 한번 보세요. 759번부터 얘는 원래 명제가 이상하죠. 합이 1보다 크면은 A가 5 이상이거나 B가 K 이상이래. 도대체 그건 왜 참이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가 오늘도 배웠어요. 원래 명제가 이상하면 우리가 뭘 쓰자? 무슨 증명 쓰자? 원래 명제가 엄청 보이기 까다로웠을 때 규리법 말고 대우 명제. 자, 대우 증명 해주시면은 자, 이거 부정해 보시면 뭐예요? A가 5보다 작다. 또는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 B도 K보다 작다. 그죠? 이거면 A 더하기 B는 몇 이하나? 그렇지. 1 이하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아, 그러니까 A가 5보다 작고 B가 K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이 좌변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 5 더하기 K보다 작아야 하겠죠. 그지? 근데 5 더하기 K가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K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A 더하기 B는 0보다 작으니까 A 더하기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K가 결국에는 1 이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몇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별거 아닌 말인데 말이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대우 써.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760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761번 최대 최소인데 산술기하 이용하는 최대 최소예요. 한번 식을 관찰해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모양인데 a제곱 빼기 4a를 보니까 완전 제곱식도 있는 것 같고 a분의 b랑 b분의 9a도 있으니까 산술기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의 별개의 식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물론 등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봐야 돼. 자, 그럼 요거 보시면은 내가 얘는 a-2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뒤에 빼기 4 할 거야. 그 다음에 자 요놈 오케이. 자 이거 산술기하 지금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9보다 그죠? 자 이 숫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로만 계산합시다. 숫자로만 계산해 주시면은 아니 a-2의 제곱의 최소값은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2루트 9 빼기 4, 6 빼기 4, 2가 가장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등호 조건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자 첫 번째 노란색에 대한 등호 조건은 당연히 이 친구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a가 2일 때. 그지? 포물선. 그 다음에 연두색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자, 연두색에 대한 등호 조건은 a분의 b랑 b분의 9a가 몇으로 같을 때? 루트 9? 3으로 같을 때지. 그러면 a가 2라고 했으니까 b는 몇이래야 돼? 6. 그렇죠. a가 2고 b가 6이면 이거 만족시켜요? 안 시켜요? 둘 다 만족시키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은 2고요. 그때 알파랑 베타는 2랑 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이었다. 우리가 산술기하가 아니면은 두 개 써도 괜찮아요. 등호 조건만 맞으면. 근데 보통 산술기하가 두 번 나오는 식은 등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라는 거야. 사실 이것도 위험하긴 해요. 근데 등호 조건은 이때 다 만족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위험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것까지 가면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산술기하 두 번 쓰는 게 아닌 전기하는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은 그냥 두 개 따로 써도 된다. 그런 유형 두 개로 그냥 나눠집니다. 쓸 수 있어요. 자, 762번 많이 했죠? 그치? 네,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쌤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완전 제곱식이 몇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그게 맞죠? 개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2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식보다 커야 된다. 개수를 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써주면 되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완전 제곱식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10이네. 아, 그러면은 2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죠? 하지만 둘 다 제곱해주면 어차피 몇이다? 10이다. 그래서 10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몇이다? 20.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지? 0이라고 쓰면 안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둘 다 10 더하기 10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명제 증명, 귀주법, 그 다음에 배우증명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종류, 절대값이나 완전제곱식의 합이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술기하, 세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자, 숙제는 113쪽 하시네요. 5월 19일 교재 113페이지 5월 21일까지고요. 목요일에 뭐 본다? 클리닉에 우리 이제 공수 2를 볼 건데 집합을 최근에 했으니까 집합 안 보고 원방부터 도형의 이동 여러분 3, 4단원 볼 거예요. 그래서 3, 4단원을 잘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게 됐어요. 기본으로. 자, 쌤이 앞에 교재 사인만 해주고 여러분 이제 갈 준비합시다.